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집에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남기고자 합니다.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작년에 이제 영끌이나 아니면 집을 산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비난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앞으로의 시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헷갈린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하는 얘기의 도대체 취지가 뭐냐, 아니면은 왜 전세 제도에 대해서 욕만 하시냐, 그래서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집에 가는 길인데 저도 운전하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단 예전이랑 시장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충분히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투자를 해왔던 세상이랑 지금이랑 달라요. 지금처럼 집을 가지고 보유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없어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가 크지 한 3가지 정도 발생을 해요. 첫 번째가 세금이고요, 두 번째가 대출이자고, 세 번째가 세입자분의 전세금 반환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제 막다른 길에 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폭등을 했고 세금도 여러분 오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내린다고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미 올라갔던 속도에 비하면 대할 것도 아니고요. 세입자분들이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적도 없고 전세금 반환 대출이 이렇게 안 된 적도 없고, 이 정도로 임대인들이 이제 궁지에 물린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입 가경인데 사실은 이게 거의 터지길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알고 하셔야 돼요. 예전에 비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예전이랑 아예 처음부터 스타트가 다르다는 걸 알려드려야 돼요. 한두 마디 해서 올라갈 것 같다,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는 보증금 반환 대출도 나왔고 세금도 절대 이렇지 않았고 금리도 지금 절대 이렇지 않았습니다. 요거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왔냐면은, 제가 작년 11월 달 넘어서 12월 달 되니까 시장이 이미 변하기 시작한 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집을 아예 사면은, 집 사면 큰일 난다 그랬었어요.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이거 저점이니까 사자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멘탈 나가서 집을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은 넘쳐났어요. 근데 11월 달 지나서 12월 달 되니까 분위기가 변하는 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12월 달에 분위기가 변했는데도 12월 달에 매매 시장은 약간 움찔움찔하게 시작을 하는데 전세 시장은 거꾸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월세, 전세, 매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을 때의 부담금, 그리고 내 매도 가능성까지 다 따져야 돼요. 집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실 우리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건데.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지나가면서 시장은 이미 바닥을 다졌어요. 그런데 이게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힘든 게,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가 된 곳보다 안 된 곳이 더 많고 아직 하락 거래가 남아 있었고 통계가 나오려면 한참 멀었었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부터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 작년 10월, 11월 달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 동안에 내 집 마련 프로젝트 해가지고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 진짜 간절한 분들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이거를 해드렸어요. 다 신저가죠. 그리고 제가 그거가 잘못되면은 가만 계시겠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결정해서 해드렸는데, 왜 해드렸냐면은 집을 못 사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제가 양해는 드리고 저도 미래는 못 맞추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한 거 맞는데, 아무튼 그때가 바닥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아마 이제 슬슬 나올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 집을 사기 시작을 하고 점차 올라와서 언젠가부터 통계가 만들어지면 그 통계를 가지고 언론에서 조회수 빨라고 또 기사를 내보내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중간에 포지션이 바뀔 건데, 플러스 알파로 전세 시장에서 전세를 택하는 게 좋지 않은 초이스가 되면은 수요가 갈라져서 매매 월세로 가는데, 이때부터 매매가가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서 상승한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왜 언론 타령이냐? 지난 1년 동안 언론 때문에 박살이 났으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 시장이 내려간 이유랑 반등하는 이유랑 서로 맞춰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고 보시면 언론에서 이제 각을 잡을 거예요. 오른다. 왜 그러냐면 언론은 근거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근데 통계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나오면은 언론은 이제 조회수 나올 수 있는 건 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이 이미 변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수순은 사람들이 동요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락하는 분들은 이제 뭐 더블딥, 데드캣, 그리고 전세가가 끌어내린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실제 거래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게 잘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지난 정권 때 시장 올라갈 때 보셨어요? 시장 올라갈 때 막 비이성적이잖아요. 사실 뭐 집을 살 사람이 없다, 시중에 돈이 없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판단이 들면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선택을 앞당기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집을 원래 이제 평균적으로 사야 되는데 안 사기로 결정하고 뒤로 미루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는 판단이 들면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플러스 알파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또 풀어놨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전세를 선택하기 되게 싫게 만들어놨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월세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불안 요소도 보셔야죠. 이걸 제가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도 안 하니까 혼란스럽대요. 제가 제 채널을 쭉 지켜봐 왔는데 1년 2년 동안 보셨는데 얼음공장님 요번에 욕 많이 먹으시더니 위축돼서 이제는 하락론으로 돌아선 것 같다는 오해를 슬슬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워낙 예민하고, 여러분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난 시장 안 좋은 동안에 제 댓글 보시라고 협박 이메일 받고 뭐 무슨 오적 해가지고 막 말 같지도 않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다녔는데, 거기다 대고 또 가뜩이나 미워하시는데 시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애시당초 이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멤버십이나 정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충분한 저랑 접촉이 되게 넓은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저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들 한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멤버십 분들이나 정규 들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당당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진짜로 22년도는 그렇다고 쳐요. 제가 그거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이후에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얘기 하실지는 아시는데, 틀렸던 건 틀렸던 거고요, 맞은 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전 다시 돌아가도 파월 아저씨가 금리를 나중에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올리셨잖아요. 물론 그것까지 읽어내야죠, 전문가라면. 그런데 저는 제 능력은 그 금리 막 그런 거는 막 그렇게까지는 못 읽어내거든요. 그리고 정치 방향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는데, 지금 시장은 어쨌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2008년도에서 이제 2009, 2010 넘어가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되게 안 좋은 시장을 겪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은 믿음을 한번 잃으면 한동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상승할 리가 없다, 부동산은 더 이상 내가 관심을 가질 거리가 아니다 라고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멀어져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들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부동산 관심 가져야지, 부동산 투자해야지라는 분들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을 한번 보세요. 먼저 움직일 만한 분위기인지. 사람들이 지금 다들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예전에 이럴 때 시장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들이 좋다, 남들이 할 때는 경쟁이 치열하고 그때는 이미 올라가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 선점하고 싶다, 남들보다 앞서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모든 건 베팅이에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 다음에 수익이 있는 건데, 사람들은 리스크도 싫어하고 남들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싫어하고 남들이 안 할 때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시장이 하락할 때는 모든 귀를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감안해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극되거나 감정이 상하지 않은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고, 아무래도 시장 방향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맞죠. 왜냐면 이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도 지금 보고 있지만 뭐 좀 넓혀서 말씀드릴까요? 충청도, 그리고 여러분 뭐 제가 솔직히 세종시 막 대전 충청도랑 막 대전이랑 세종 물어보실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 이거 댓글 다세요. 세종시에 집을 사세요라고 얘기했죠. 제가 2년 전인가 세종시에 집 사지 말라고 했다가 욕을 있는 대로 먹었거든요. 세종시에 사지 말고 차라리 대전 사라. 지금 제가 몇 개월 동안 뭐라 그랬죠? 대전 사지 말고 세종시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충청도도 저는 보라고 안 했어요. 사라고 했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얘기한다고 자극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보세요. 아직 펼쳐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바꾼 거 없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안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포지션이나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저는 시장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은 저부터 투자를 바꿔요.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제 투자가 먼저라니까요. 여러분, 주장 싸움이 아니에요. 말싸움, 입싸움이 아니라고요. 저 그거 잘 안 해요. 제가 바꾼다고요.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뭐하러 이렇게 오늘 다녀오고 막 이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지난 몇 년 동안이랑 달라요. 이것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고 행복하고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